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 어떻게?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 수학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에서 복습했던 내용들을,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하면서 어떻게 고등학교는 좀 더 다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판이 지우면 지울수록 더러워지는 매직. 자, 일단 보자고. 너무 쉬워요. y는 ax, 저기 뭐예요? 자, 함수라는 게 주어지면 이것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알다시피 포물선, 원점을 꼭지점을 하고 꼭지점이 원점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 대칭하는 느낌이니까 포물선은 항상 대칭선이 있다, 맞지?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0인 그런 그래프가 되는데, 차이는 뭐냐?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졌다 이거지.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에 접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a가 음수라고 하면 이런 축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원점에 접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항상 어떤 함수든지 간에 그래프라는 것을 접근할 때는 어떤 범위에서 그려지는지를 봐야 되겠고, 어떤 범위에서 그려지는지를 봐야 되겠고, 또 특별한 점이 있느냐, 얘는 특별한 점이 정점이라는 것으로서 존재해요. 물론 우리는 이 점을 꼭지점이라 부릅니다. 꼭지점. 꼭지점. 이 포물선의 제일 아래쪽에 또는 제일 위쪽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점이죠. 왜? 이 2차 항의 값이 0이 될 때, 그때 y 값이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하는 모양의 그래프니까 축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x는 0일 거고요. 그 다음 그래프에서는 항상 변화가 중요한데, 변화라는 걸 뭐냐면 증가하냐 감소하냐입니다. 증가 감소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2차뿐만 아니라 1차 함수에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나중에 배울 분수함수, 무리함수 뭐든지, 그 나중에 배울 수학원, 지수, 로그 함수 뭐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앞으로 많은 함수를 배울 건데, 모든 함수의 목표는 변화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함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돼. 함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고. 요 단어는 또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 다다음 단원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거든요. 이게 함수의 목표입니다. 함수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기 때문에 2차 함수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함수가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언제 제일 크다, 언제 제일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함수의 변화를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2차 함수는 포물선 그래프답게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되겠죠? 자, 다시 x는 무조건 증가야.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감소한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한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커진다, 증가한다. 알겠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면 감소함수, 감소다라고 하고, x 값이 커지는데 y 값은 작아진다, 감소함수. x 값이 커지는데 y 값도 커진다, 증가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생각해봐. 작아지다가 이때부터 커지기 시작했어. 내 성적이 떨어지다가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 내 성적이 저점, 제일 낮았을 때. 쌤 몸무게가 빠지다가 증가하기 시작했어. 이게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했을 때 몸무게고, 요요 와서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거야. 봐봐, 다이어트를 살이 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쪄서 이제부터 살을 좀 빼야겠는걸 해서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로 바뀌어. 그럼 저 때가 나의 몸무게가 제일 클 때 아닙니까? 증가 감소를 알아야 최대 최소를 할 수 있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 함수의 목표이고 교육 과정의 목표예요. 다음 너에게 함수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교육 과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함수는 꼭지점이 0,0이라는 걸 제외하면 a가 이 모양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변화라고 하고 증가 함수를, 모양은 또 누가 모양? 이게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구분하는 건데, a의 값이 양수다?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죠? A 값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모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것도 A의 부호가 할 일이죠. 그 모양이 빨리 커지다가 감소하냐,
천천히 커지다가 감소하냐, 즉 폭이 좁냐 아니면은 넓냐를 결정하는 건 A의 절대값이옵니다. 즉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다. 알겠죠? 즉 변화하는 정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는 둘 다 가지는데 축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했니, 증가하다가 감소했니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즉 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A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A다 이거. 똑같아. 1차 함수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A예요. AX 더하기 B에서 A가 기울기니까 제일 중요하잖아. 금마가 곧 1차 함수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야. 2차 함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A입니다. A 혼자서 내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볼록하냐 위로냐 아래냐 결정도 하고, 축을 기준으로 내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친구인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친구인지, 즉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결정하는 건 A고, A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게 뾰족한 느낌이냐, 뾰족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날렵한 느낌이 아니면 넙대대한 느낌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A가 하는 거야. 그렇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것을 뭐 하는 것? 평행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학교 때 배웠죠. X-P 뭐 더하기 Q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 M과 N으로도 많이 표현한다. 그지? 얘는 뭐야? 이제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꼭지점이 누가 돼요? M, N이 되고, 축의 방정식도 X는 M이 되죠. 즉 똑같은 일을 어디서? 이제는 원점이 아니라 M, N이라는 점에서 한다는 겁니다. 맞죠?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 똑같은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거랑 똑같은 일은 A가 부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모양이 어떻고 변화는 어떻고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고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건 다 똑같아요. 다만 위치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야. 좌표 평면 입장에서 보면은 XY축이 이렇게 있었다 치면 MN이 양수다? 적당히 평행이동되어서 다른 곳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뭐 A가 음수면 얘가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 자체는 A 혼자 결정하는데, 이 평행이동한 정도에 따라서 어디에 그릴지는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어디에 그려지는지는 바뀔 수 있다. 또 MN의 부호에 따라서 꼭지점의 위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겠죠. 어쨌든 제곱의 값이 0이 되게 하고 그때 만들어지는 함수값, 이것을 M, N이라는 꼭지점으로 보고요. 그때 X는 M이라는 요 직선이 대칭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히터 좀 꺼놨는데 좀 춥나? 괜찮아? 일단은 잠깐 꺼둬볼게. 그러면 그래도 2월달 되면서 날씨가 살짝 풀린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춥고 하고, 또 교실 자체 지금 약간 쌀쌀은 하거든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언제든지 추우면 얘기하시고요. 항상 위엔 따뜻한 옷 잘 입고 다니시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감기 조심해야 돼. 이게 방심하고 아유 뭐 아까 더웠네 하면서 낮에는 뭐 따뜻하던데 하고 옷을 얇게 입고 다니거나 땀 좀 흘린 상태로 바깥에 추운데 그냥 돌아다니다가 바로 감기 걸리기 십상이야.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꼭지점이랑 축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걔를 기준으로 그래프 위로 볼록인지 아래 볼록인지 기준 다 그려지는데, 이 엄청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면 땡큐인데 보통 안 가르쳐주죠. 중학교 때 풀어봤지만 보통 그냥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런 형태로 가르쳐주지 저렇게 친절하게 다 풀어주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걸로 바꾸면 되지. 저렇게 해야 꼭지점도 구하고 축도 구하고 위치가 어디에서 저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뭐 한다? 표준형, 이걸 일반형이라 부르고 저런 꼴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형이라고 하죠.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A로 묶어내면서 A분의 BX인데 우리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바꿔야 돼. 맞지? 따라서 절반의 제곱인 4A 제곱분의 B를 뭐 한다? 더하고 뺀다. 공간이 너무 작구나. 자, 이 A분의 B의 절반, 2A분의 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더했다가 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데 요까지 완전 제곱식이죠. 자, y는 a,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뒤로 빼면 4a분의 b인데요. 요거를 4a분의 b제곱인데 통분해줬다 하면 마이너스 4ac로 통분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여튼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숫자 있을 때 바꿔서 할 수 있으면 되고 이미 중3 때 해봤던 거라서 뭐 하면 되지 않나? 하면 충분합니다. 중3 때 이런 거 해보잖아, 맞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충분. 바꿔가지고 네가 0이 되는 값이 뭐다? 대칭 축의 방정식. 그리고 너 컴마 너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꼭지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외워서 써도 괜찮나요? 나쁘진 않은데 외우는 게 쉽진 않으니까 뭐 굳이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알아두면 나쁘진 않지. 바로 바꾸면 되니까. 근데 식 자체를 바꿔서 한번 써놓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냥 바꾸는 과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됐죠? 자, 근데도 안 바꾸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할 때마다 다 바꿔야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낭비고 귀찮은 일일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을 체크해 보자면 그래서 뭐야? 너의 A, B, C의 부호에 따라서 너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A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실 그래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양과 폭을 결정합니다. A의 부호가 모양을 결정하고요. 폭은 크기가, 즉 절대값이 결정해요.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A가 양수다. 아벌.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야 위로 볼록이죠. 그냥 절대값 A가 뭐할수록 클수록 폭이 좁다. 폭이 좁다는 게 감소하고 증가하는 양이 빠르다 이거, 크다 이거. 그럼 아주 얄싹해진다 이거지. 빨리 슉 내려가다 올라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A는 자, 저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 그럼 B는 뭐 하는데? 사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B는 혼자서는 별건 없고 대신 중요한 게 뭐야? 축이야. 자, 개인적 추천인데요. 이걸 외워라?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꼭지점을 외우자? 그것까지도 사실 얘를 외우는 게 너무 좀 헤비하잖아. 딱 봐도 이건 너무 굳이 외워서까지 할 필요 없어. 다만 축은 외워두시면 쓸 때도 많고 간단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편합니다. 따라서 B는 혼자서는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축의 위치를 결정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거든요. 그래서 a, b의 부호가 동일하면 어떨까요? 부호가 동일하다. 그렇지. 얘는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축이 왼쪽에 있겠죠? 그렇지.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다. 그러면 A, B의 부호가 다르면요? 방금 잘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지. 축이 y축보다 오른쪽 y. 별 이유는 없습니다. A, B의 부호가 다르니까 너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곱해져 있네. 양수네. x는 3. 그러니까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겠구나. 요거를 뭐 하면 된다?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자어긴 한데 요새 한자어 잘 공부 안 하지 않나? 좌동우위 해가지고 왼쪽은 같고 오른쪽은 다르다. 같으면 왼쪽, 다르면 오른쪽 이란 뜻입니다. 좌동우위 이렇게 외워두면 된다 이거지. 사실 저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외우면 되는 건데 어떻게든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 C는 0,C가 지나는 점이죠. 0,C는 Y축과의 교점입니다. 즉 C 자체로는 Y 절편이니까 Y 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세 개만 알아서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판별식이 어떠냐에 따라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냐 이런 내용들까지 좀 더 기억이 되거나 추가가 되면 뭐 다음 단원에 나옵니다. 조금 더 안 바꾸고도 그릴 수 있는데 기본은 바꿔서 그리시는 거예요. 다만 이런 부호의 판단을 할 수는 있어야
뒤에 문제들을 몇 개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소개를 했고, 자, A의 역할은 연산과 동일하다. 모양과 폭을 결정한다. 모양과 폭을 결정한다. A는 똑같아. B, C는 변환했을 때 이런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축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 식의 최대 단점은 꼭지점을 한 방에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꿔야 알 수 있다는 게 단점이지만, 그걸 제외하면 상당히 유용하죠. 축을 알 수 있고 절편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프가 대충 어디쯤 지나는구나는 체크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막말이라기보다는, 자, 이건 못 외워도 축만 잘 외워놓으면 대입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축이 2야. x에 2 대입하면 그게 꼭지점이지. 대입해서 지나는 점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지. 꼭지점 외울 것까지는 아니어도 축만 잘 외워놓으면 대입해서 꼭지점 또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BC의 부호가 하는 역할들을 좀 확인해 봤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식을 작성하는 건데요. 2차 방정식의 작성, 아니 2차 함수의 2차 식의 작성입니다. 2차 함수를 작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어떤 거냐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아니면 미안해, 말을 잘못했어. 식이 주어져 있어. 네가 그걸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성질을 체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는, 야,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식이 뭔지 찾아봐. 이러면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식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주진 않더라도 문제에서 잘 봐, 꼭지점이 얼마면서 어떤 점을 지나야 돼, 그럼 구할 수 있겠니? 하면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표준형이라고 불렀고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아마 중학교 내용 배우면서 좀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아마 해본 적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표준형이나 요거 간단한 수준까지 다 해보거든, 중학교도. 아마 기억이 나면 오케이입니다. 너는 뭐야? 꼭지점과 축을 쉽게 알 수 있죠. 즉 반대로 꼭지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나 축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표준형으로서 접근한다 이거야. 문제에서 꼭지점이 얼마야? 하면은 mn 둘 다 가르쳐줬어. 개꿀 두 개 다 알았고 a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꼭지점 플러스 점 한 개 가르쳐줍니다. 보통 너 꼭지점 이거야. 2,3 지나니까 구해와봐. 그러면 대입해서 a 값 찾아서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축을 가르쳐주면 일단 m은 알았어요. a와 n은 아직 모르죠. 그래서 뭐야? 점 두 개를 주고 나서 점 두 개를 대입한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풀면 처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얘는 이제 축이라든지 꼭지점 가르쳐줘가지고는 좋은 모양은 아니죠. 물론 축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로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혼자서는 a, b가 b가 나오는 거지 정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점 3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점 3개를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해라 할 때 주어지게 되는데, 현재 그렇지, 다 대입하면 되는데 현재 교육과정상 미지수가 하나, 둘, 3개나 되기 때문에 진짜 점 3개 아무거나 주면 좀 어려워요. 교육과정상 지금은 좀 어렵기 때문에 친절합니다. 대신 문제는 쉬운 점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뭐야? 0,c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점 2개를 가르쳐줘. 그러니까 y절편 가르쳐줘. 그럼 c를 알잖아. 0,3이다? c가 3이네? 하고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돼. 자,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 0과 베타, 0, 그 다음에 점 한 개를 가르쳐 줍니다. 알파, 0과 베타, 0이라는 값을 가르쳐 주는데, 대입해도 좋지만 대입해보면 0일 때의 값이잖아. 그럼 바꿔 말하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라는 식에서 알파 넣으면 성립하고 베타 넣어도 성립하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y를 너를 인수분해하면 a는 최고점이 있으니까 몰라도 알파랑 베타라는 근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2차 방정식을 잡을 때도 a에 x-알파, x-베타라고 잡으면 너랑 너는 알죠? 그래서 점 한 개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a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예제들은 어떤지 뒤에 있는 예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예제 7번.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이다 보니까 너 fx는 2차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건 뭐 쉽게 아무나 다 그릴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리는 건 그리는 거고 절대값 붙여서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일단은 그냥 그려볼게요. 이거 어떻게 그리지?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추구한다면, 디테일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디테일을 생각한다면, 추가한다면 뭐 어떤 표현이 좋나? 절편들까지 찍어주면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절편들까지 찍어준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점을 지나고, 이거 언제 0이야? 1과 3일 때 0이죠. 2차 방식 풀면 1과 3일 때 0이니까 1과 3일 때는 0. 원점 지나고 0, 하나, 둘, 셋 이런 3 지나고, 따라서 0, 3, 1, 0, 3, 0 지나면서 2, 1이 꼭지점인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1번. 절대값을 붙여라. 절대값 fx를 그려봐라. 저번 시간에 했었다. 개형만을 그려볼게. 원래 함수 그려놓고 어떻게 하라고?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음수인 부분은 뭐 해라? 접어 올려라. 이거 지워야 됩니다. 알겠죠?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음수인 부분은 접어 올려라. 자, 디테일을 추가하려면 이런 좌표들을 찍어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원래 x, y, 그 다음에 원점 표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었으니까 슬쩍슬쩍 빼거나 힝 하고 넘어가도 뭐 죽이게 하겠어. 근데 어떤 서술형 시험지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공식적인 시험지라든지 이런 제대로 된 곳에서 풀이를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긴 하겠죠. x에만 절대값을 붙여라.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3진하고 1진하고 3진하는데 x가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x가 음수인 왼쪽 부분은 뭐 해라? 대칭하여 그려라. 데칼코마니 하듯이 이렇게 대칭하여 그려줘라 이 말이죠. 커다란 W 자 모양 이런 것처럼 생기겠고, 이런 교점들을 완벽하게 표시해주면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 거지. (3번)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원점 y, x 표현해 줬고,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1과 3을 지나면서 1과 3을 지나면서 0,3을 지나는 그래프였는데, y 값이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y 값이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대칭하여 그려라. 되겠나요? 네. 요 사이는 뭐 해야 돼? 지워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 지워줘야 된다. 검은색 바지에 분필 묻으니까 장난 아니네. 자, 4번이에요. 아, 참! 제가 이제 그 다른 거 올리고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거 올리다 말다 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처음에 좀 영상만 모아놓고 안 올렸는데, 이 수업도 매일매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앞에 부분 올렸고 오늘 좀 이따 다 올릴 거거든요. 찍은 것까지도. 그래서 그 공부하다가 뒤에 거 풀다가 예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나 또는 스텝 2 문제풀이한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면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보는 친구들도 많고 보통 봐도 짧게 필요한 부분만 다 보긴 하던데, 그래도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볼 수가 있으니까 학연이도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숙제하는데 너무 어렵다 하거나 하시면 보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해야 돼? x, y에 둘 다 절대값이 붙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0,3, 1과 3을 지나는 그래프였는데 어디만 그려 일단? x, y가 양수인 1, 4분면에만 그려. 1, 4분면. 1, 4분면에만 일단 그려놔 이거지. 나 막 사투리가 여기에 섞인 것 같은데 지금.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려라 이거지. 1, 4분면에만 그려. 그 다음 이걸 뭐야? x축 대칭한 4, 4분면에도 하나 표현해주고 너도 쭉 내려가고 얘를 y축 대칭한 이쪽 2, 4분면에도 요렇게 증가하는 모양 그려주고 이걸 또 원점 대칭했다 내지는 위에 걸 또 잡았다 얘를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니까 모든 4분면에 대칭하여 그려주시면 저런 팔 벌려 높이 뛰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 이거지. V자 하면서 팔 벌려 높이 뛰게 하는 모양. 물론 요건 지워야 됩니다. 요거 지워야 돼요. 요거는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그래프를 보고 그리려고 연하게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죠? 뭐 이차함수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절대값 붙이는 게 당연히 쉽진 않지. 저번 시간에 해보셔서 알겠죠? 어렵지만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려보겠다 이런 내용이야. 알았지? 자, 그럼 예제 8번. 예제 8번 또 중학교 3학년 문제집 센 이런 데 보면 다 나왔던 유형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3 내용이 약간 재탕에 가까우면서도 또 다른 맛이 또 있지. 괜히 고등학교 게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챙겨야 고등학교 수학을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딱 원점을 지나는 친구가 되었고요. 이런 함수값들이 표현이 좀 되어 있죠. 마이너스 1에서 그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뭐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A, B, C의 부호를 정해라. 보면서 바로 정해보면 될 것 같아요. A는 음수예요. 왜? 아래로 볼록하잖아. 아니지. 위로 볼록하니까 음수죠. 깜짝이야. 위로 볼록한 모양이기 때문에 A는 음수다. 위로 볼록. B는요, 좌동 우일했다. 대칭 추계 방정식이 왼쪽에 있네. A와 B의 부호는 같았다. A, B가 양수였기 때문에 A가 음수면 B는 같이 음수여야 되는 겁니다. A와 B의 부호는 음수로서 같았다. 자, C의 부호는 절편 보면서 결정하는 건데 지금은 원점 0,0을 지나기 때문에 C가 딱 0이어야 되겠죠. 크다 작다가 아니라 딱 0이어야 되겠다. 4번 A 빼기 B 더하기 C. 선생님 C는 0인데 A는 음수, B도 음수인데 음수 빼기 음수 이거 어떨지 딱 모르잖아. 얘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걸 하나의 함수로 봐야 되겠죠. 무슨 함수? y는 fx라는 함수라고 봅시다. 됐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x에 마이너스 1 넣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 f-1이지? 지금은 0이네요. 따라서 너는 딱 0이다. 그치? 너는 딱 0이다. 오케이. 5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이번에는 X에 1 넣은 거구나. 선생님 근데 F-1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1은 너무 크게 그렸는데 그래프를 저쪽에 있다. 맞지? 여기 있잖아. 1. 쭉 내려오면 2차 함수 계속 내려오면서 어쨌든 음수죠.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값이 음수인 건 확실한 거죠. 됐죠? 너의 부호는 음수다. 너는 음의 값밖에는 가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겠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중학교 3학년 때는 조금 이제 심한 문제집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와 있습니다. 4번, 5번 풀면서 느낀 게 뭐야? 적당히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아, 부호할 수 있겠네 였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심플해.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C에는 무슨 짓을 해도 4배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원래 네가 X에 뭘 넣든 간에 C가 4배가 될 수는 없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일단 너를 뭐 하자? 4배를 묶어내자 이거지.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더하기 C였던 거고. 아, 육준이 똑똑하네. 그래서 뭐다? F 마이너스 2분의 1인 겁니다. 그거의 4배인 거긴 하죠. 확실한 건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는 값이고 양의 값이었다는 얘기입니다. 4배 해서 부호가 변하진 않으니 너의 값은 양수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이제 9번. 꼭지점이 어디에 있다? 이선면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린 이 식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뭐를 찾아줘야 되겠어? 꼭지점의 좌표를 표현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건 얘는 이미 정리가 좀 돼 있는 모양이죠, 사실. 여기까지 딱 x-k의 제곱이다, 맞지? 그래서 y는 x-k의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k, 마이너스 k 더하기 2입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이거 이선면이었으니까 x의 좌표는 음수, 마이너스 k 더하기 2라는 양수의 좌표, y의 좌표는 양수. 됐죠? k는 2보다 작다 내지는 k는 0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맞죠? k는 0보다 작다. 조금 무리해서 다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왼쪽 가서 풀어보죠. 으악! 여기만 조금 지울게요. 자, 이번에 2차 방식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10번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꼭지점을 가르쳐 줬잖아. 그럼 이미 이 상황에서 우리는 y는 최고차인 a라고 할 때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라는 모양이구나 라고 잡으면 끝! 이것만 할 줄 알아도 그 다음 a 계산만 쓰거나 예, 옆에 분필이 칠판 지우개 덩이에 들어갔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치우면 되지 뭐. 자, 그래서 뭐야, 너 뭐 지나니? 무슨 점? 0,3을 지났다. 0,3은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a 더하기 2니까 a는 1이죠. 따라서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입니다. 일반적으로 답을 쓸 때는 일반형으로 보통 많이 쓰거든요. 꼭 바꿔야 돼요. 귀찮으면 냅둬. 바꿀 거면 바꾸시고 안 바꿀 거면 그냥 냅두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뭐 이거 바꾸는 게 뭐 어떤 일이라고. 바꾸면 바꾸고 안 바꾸면 안 바꾸는 거지. 0,0 2,1 그러니까 이건 3점을 지나는 거니까 일반형이 좀 더 유리하다 이거 알겠지? 선생님 표준형으로는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거듭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식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걔보다는 저는 이런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0,0 따라서 C가 0인 걸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문자는 모르는 거 꼴랑 2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2 넣으면 4A 더하기 2B가 1이며 1 넣으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7이고요. 뭐 숫자 왜 이래? B는 마이너스 2분의 13입니다. C는 0이었으니까 최종적으로 Y는
2분의 7x 마이너스 2분의 13x가 되겠죠. 이런 정수로 줄 줄 알았는데 조금 분수가 나왔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3번 마이너스 2,0 1,0이고 y절편이 4도 그냥 바꿔보면 0,4니까 사실 얘가 0,4다? 똑같이 c는 0,4 c는 4다 해놓고 대입해서 정리해도 답 나오는데 이번에는 걔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너 절편 x절편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 즉 이렇게 된 거죠. 인수분해한 결과가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1 넣어서 마이너스 2 넣어서 0 나온 거고 최고차항 하나만 몰라. 아무렴 0,4라는 걸 알아서 c가 4였다고 해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라고 놓고 연립방정식 푸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문자가 a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절편 있을 때는 절편 이용해보자. 알겠지? 이렇게 몸이 아프네. 자, 0,4는 a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더라. 자, 뭐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보통 답지들은 다 전개해서 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답지는 다 보통 일반형으로 쓰더라고요. 취향인가 봅니다. 아하, 취향. 답지의 취향까지 알아야 되나요, 우리가? 하여튼 11번. 아, 11번이군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였다. 아하. 근데 얘는 이미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다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너의 꼭지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있었고, 그지? 평행 이동하고 나니까 꼭지점이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1,2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얼마 옮겨서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옮겼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반대로 빼면 되겠죠. 너 4 더해서 마이너스 1 된 거니까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이었겠네. 1을 빼서 마이너스 1을 더해서 2가 된 거니까 원래는 3이었겠네. 이렇게 둘 수 있으면 끝났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5,3인데 지금 최고차항은 뭐야? 1이지? 변해 안 변해? 이건 안 변한다, 그지? 그럼 너는 x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 더하기 3, 28이죠.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b는 10, c는 28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됐지? 꼭지점도 점이야. 점의 평행이동 하듯이 적당히 x의 값에 더해라, y 값에 뭘 더해라 하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일단 내용 설명 여기까지 하고 일단 유제를 개념 확인을 좀 풀어볼게요. 그래도 확실히 전 시간에 비하면 조금 더 할만한 내용이지 않아?